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용진입니다. 나스닥 흐름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죠? 분기 리펀딩 지나면서 또 FOMC 회의 지나면은 좀 반등을 하고 설사 조정이 나와도 전저점은 지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만약 이번에도 나타난다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상승 이후에 조정의 양상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전저점을 깨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전하고는 좀 모습이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추가 조정 가능성은 뭐 이 모습 보면 당연히 열어놔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7월 이벤트가 지나갔고 이제 8월 쪽의 이벤트 잭슨홀 쪽 볼 수도 있겠고 9월의 이벤트를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어느 이벤트에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위에 푸른색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 흐름이고요. 붉은색 선이 N달러 흐름입니다. N 강세 보이고 국채 강세 보이는 이 모습이요.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국채 강세가 N 강세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N 강세가 국채 강세를 이끌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N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리세션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국채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 때문에 어느 쪽을 끌고 간다 어느 쪽이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캐리 트레이드 쪽이 약간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 쪽으로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리세션이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리세션에 대해서는 사실 사후에 판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우려하던 가장 큰 악재성 재료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까지 더 하락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캐리 트레이드 하면 N캐리를 살펴보고 있죠. 왜냐하면 엔화 약세 개입 들어와서 강세로 전환시키고 그로 인해서 N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그것이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캐리 트레이드 시장 쪽을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4개의 통화를 비교해 봤습니다. 달러 대비 통화를 비교한 건데 왼쪽의 위가 일본 엔화고요. 그 아래가 스위스 프랑. 오른쪽의 위가 호주 달러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멕시코 페소입니다. 제가 이 그림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스위스 프랑 대신에 카나다 달러를 놓고 봤었죠. 미국의 니어쇼링 쪽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대한 수출국, 그러니까 미국이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통화가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면서 통화가 오히려 이제 강세가 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글로벌 환율 시장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관점이 아니라 캐리 트레이드 쪽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N이 이렇게 흘러간 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배경 요인들도 다 아시죠. 일본이 368억 달러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N화로 따지면 5조 5천억 N이고요. 지난 4월에 개입했을 때 9조 8천억 N으로 추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7월 초에 3조 N 정도 들어온 걸로 또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5조 5천억 N. 결국 이번에도 7월 달에도 2번에 걸쳐가지고 지난 4월하고 비슷한 금액 합하면 9조 N 정도가 시장 개입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2022년처럼 3번 개입하면서 시장에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N화 같은 경우 그걸 배경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 스위스 프랑도 덩달아 움직이고 있고 호주 달러하고 멕시코 페소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 모습. 여기서 돈이 나와서 이쪽으로 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 쪽 통화가 상승하면서 이게
거꾸로 청산이 되면 캐리 트레이드의 대상이었던 국가 쪽에서는 자금 이탈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상승하면 이쪽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엔과 스위스 프랑 쪽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갔었는데 근데 흐름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이 빠져나오면서 이쪽이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일본 엔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엔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캐리 트레이드 쪽이 훨씬 파괴력이 강하고 리세션보다 당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 쪽의 분석을 예로 들면 10년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조달 코스트가 일본 같은 경우 1%, 스위스 프랑이 0.5%로 추산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가 4%고 멕시코 같은 경우 10%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조달 금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싸게 조달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배경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이제 그게 풀려서 거꾸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흘러갔다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안전한 쪽에서 이머징이나 위험자산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호주나 멕시코 외환시장이나 국채시장 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그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건 미국 주식시장도 포함이 되죠. 특히나 나스닥 그리고 그 핵심으로 시장을 끌고 왔었던 종목들 매그7이 주 타겟이 되겠죠. 그러니까 청산이 나타나면 그쪽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논리죠. 그리고 그쪽이 무너져 버리니까 기업 실적 얘기가 더 확대되고 리세션 얘기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악재는 항상 악재를 추가로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장은 악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표가 개선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또 달러가 약세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미국 대상 수출국의 통화 강세 이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선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 발 더 나가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 개선이 되는 모습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디플레이션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이 리세션 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반영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죠. 특히나 이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청산될 때도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죠. 누가 먼저 빠져나가느냐의 게임이 될 테니까요. 로이터 쪽 하나 또 볼게요. 일본 엔 선물 쪽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엔 캐리 쪽의 긍정적인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빠져나가는 것은 엔 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미결제 포지션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고치 대비해서 약간 절반이 안 되게끔 빠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는 정확하게 집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추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절반이 좀 안 되게끔 청산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청산이 만약 지속되고 스퀘어 포지션까지 간다면 여태까지 내린 것만큼 더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빅스 지수 가지고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위에가 S&P 500 지수고요. 아래가 S&P 500 빅스 지수입니다. 최근에 팬데믹 때 급락하면서 빅스가 이렇게 점프를 했죠. 지금 이 흘러내리는 모습 빅스 지수 지금 급등한 걸 놓고 보면은 이때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적죠. 지수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날 때마다 빅스 지수 급등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계절성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이 얘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셀인 줄라이 선거가 있는 해는 셀인 메이가 아니라 셀인 줄라이고 그 이유는 8월에 탄력성이 떨어지고 9월엔 실질적으로 조정세에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도 빅스의 계절성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계절성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계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항상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거 흐름에는 2000년에도 그랬었고 2011년에도 그랬었고 2022년에도 그랬었고 2023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이긴 한데 그 흐름들 배경 속에서는 또 나름대로 펀더멘탈적 요인들도 있었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는 캐리 트레이딩 포지션 청산 자체가 엮여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단순히 계절성 요인으로 일과성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페드하고 재무부 유동성을 놓고 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8월은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난 분기 리펀딩 때 만들어졌었던 부담이 지속되는 게 8월이고 유동성의 유입은 9월과 10월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번 분기 리펀딩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빅스의 과거 계절성처럼 9, 10월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8월에 예전보다 더 강하게 하락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장세를 놓고 봤을 때 지난 두 번의 분기 리펀딩과 좀 비교를 했었고요. 이벤트 지나면서 상승을 한 적도 있고 이벤트 지나면서 상승하다가 조정을 보이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정의 폭이 아주 커질 수가 있는 그 배경 요인에는 단순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라 그동안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을 끌고 왔었던 제가 자산 버블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버블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이끌어왔었던 요인들이 엔캐리뿐만이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을 이끌어왔었던 그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이요. 7월의 두 번째 개입은 미국 재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흐름은 미국 재무부도 용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머징 쪽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었던 이 캐리 트레이드가 빠져나오면서 위험자산 쪽이 타격을 입는 것, 나스닥 시장은 하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좀 내려도 돼요. 그런데 이머징 마켓 쪽은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 한국 시장처럼 오른 것도 없이 얻어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반된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양털 깎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동성이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만드는 이 모습들. 그리고 그게 만약 미국 재무부가 허용한 것이고 그것이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을 재점검하는 그 의미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된다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무서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머징 마켓 이런 흐름, 통화 흐름은요. 중국 위엔화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7월부터의 시나리오는 단순히 미국 주식시장하고 국채시장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통화시장, 유로, 엔은 물론이고 위안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흐름을 건드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7월부터 9월은 상당히 영향력이 큰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 안 좋은데 무슨 금융위기나 세상 망하는 얘기하고 앉아있냐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통화정책이 한번 유동성을 쫙 풀고 걷어들일 때는 이런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점, 21세기에도 양털 깎기가 가능하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좀 남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봐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나스닥 지금 요거 빠졌어요. 좀 더 빠지면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미국보다 걱정되는 건 미국 이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